최초로 전차를 만든 영국의 움직이는 철옹성 처칠 보병 전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보병이 따라잡을 정도로 느린 처칠 보병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차 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자 안일해진 영국은 베르사유 조약만 믿고 무기 전반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전쟁이 나면 1차 대전 같은 참호전이 벌어질 거라 여겼는데 참호전은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소총부터 전차까지 모든 무기가 1차 대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전차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기관총 진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마틸다원 전차는 무장이 꼴랑 비커스 기관총 한정에 속도도 시속 13km라는 열악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원정군과 함께 마틸다원을 58대 정도 보냈지만 덩케르크로 돌아온 건 단 2대뿐이었습니다. 이어진 덩케르크 철수에서 장병들 태울 배도 부족한데 마틸다원까지 수송할 여력은 없었고 결국 2대마저 버려져 마틸다원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영국은 정신이 번뜩 들어서 전차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사막의 퀸이라는 별명을 얻은 마틸다2 전차가 탄생했지만 공격력이 약하고 느리다는 단점 때문에 전장에서 혹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복소울 모터스라는 업체에 마틸다2를 대체할 새로운 전차의 개발을 의뢰하는데요. 그렇게 A20이라는 최초의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A20은 보병과 발맞춰 싸운다는 개념의 보병 전차로 설계되었는데요. 하지만 A20은 1차 대전의 전차를 현대화시킨 것에 불과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설계였고 프랑스 전역과 덩케르크 철수를 겪은 영국은 A20을 개량한 A22를 계획하게 됩니다. 개량형인 A22는 100mm 이상의 장갑을 갖추고 시속 20km 이상의 속력을 내며 2파운드포 이상의 포를 달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그렇게 1941년 6월 A22 시제품이 세상에 나오는데요. A22 시제품은 영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2m의 도하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A22 시제품이 마음에 쏙 들었던 처칠 총리는 A22를 최우선으로 양산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에 복소울 모터스는 감사의 표시로 A22에 처칠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탄생한 처칠은 영국답게 조종석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U자인들로 조종하는 처칠의 기어는 전진 4단 후진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칠은 궤도를 따로따로 기동할 수 있어서 제자리 선회도 가능한데요. 이런 처칠을 보면 바퀴가 아주 많아서 뭔가 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단한 지형에서는 몇 개의 바퀴가 땅에 닿지 않게 떠서 접지 면적이 줄고 무른 지형에서는 차체가 땅에 묻히면서 모든 바퀴가 닿아 접지 면적이 늘어 조종이 편해집니다. 처칠의 개발사인 복소울 모터스가 차량을 많이 만들어 본 덕에 이런 노하우가 처칠에도 반영된 거였죠. 하지만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처칠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바로 탑승 환경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전차 중에서 탑승 환경이 나쁘기로 유명한 T-34조차 처칠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특히 탄약소의 자리가 미친 듯이 좁아서 전차병들은 처칠에 타는 것부터 고생이었죠. 대체 왜 그렇게 좁게 만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송 때문입니다. 전차는 궤도로 움직이고 연비도 나쁜 탓에 열차로 많이 수송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영국 철도는 열차의 폭이 좁고 터널도 작아서 처칠도 이에 맞춰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처칠의 전폭은 티거나 판터와 비슷하지만 전고와 전장은 그 어떤 전차보다도 낮고 길었습니다. 이 때문에 처칠은 타고 내리기도 어려워서 해치도 다른 전차보다 많았는데요. 처칠은 내부가 비좁다는 걸 고려해서 차체 측면에 좌우로 해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약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갑이 다른 부위에 비해 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치가 아무리 많아도 내부가 비좁은 탓에 탈출하기는 불편했다고 합니다. 티거 에이스로 유명한 오토 카리우스는 자서전에서 왜 그렇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다며 혹평했지만 철도 수송을 포기할 수 없었던 영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처칠의 장갑과 구동계를 강화하고 서스펜션을 개량한 뒤 포탑의 형상을 바꾼 마크 7을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량에도 엔진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더 강한 엔진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바꾸지 않은 탓에 시속 27km로 돌아다니던 초기형과 달리 후기형에서는 속도가 시속 20km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처칠은 느린 대신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 당황한 독일군을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 튀니지에서는 처칠 2대가 독일군이 전차가 돌파할 수 없을 거로 생각했던 언덕의 경사지를 기어 올라와 대전차포를 밟아서 부수고 언덕 아래에 독일군을 섬멸했는데요. 그렇다면 처칠의 활약상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마크 7을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칠은 전장 7.2m에 전폭 3.25m, 전고 2.4m이며 중량은 40톤에 승무원은 5명이고 무장은 QF 75mm 포 한문에 배사 기관총
두 정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24km에 항속거리는 120에서 210km입니다. 이런 처칠의 첫 실전은 영국군이 아니라 캐나다군에 의해서 치러집니다. 1942년 8월 19일 DF 공습을 위해 캐나다군에 배정된 처칠은 보병을 지원하며 독일군에게 최대한 큰 피해를 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공습이 시작되자 처칠 두 대가 바다에 빠져 해안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겨우겨우 해안에 도착한 27대의 처칠 중 독일군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건 15대 뿐이었는데요. 그래도 살아남은 15대의 처칠은 내륙으로 이동해서 독일군의 벙커와 건물을 보이는 대로 부숴버리면서 맡은 임무를 다하기는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6대의 처칠이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견됐는데요. 킹포스라 불리는 6대의 처칠은 엘 알라메인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킹포스는 독일군의 포화를 뚫고 진격했는데요. 킹포스의 처칠 한 대는 각종 포탄을 44발이나 얻어맞은 끝에 격파당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격렬했는지 말 다했죠. 일주일 후 벌어진 다른 전투에서 킹포스의 처칠 한 대는 포탄을 30발이나 얻어맞았지만 피해는 궤도가 끊어지는 데 그쳤는데요. 처칠이 정말 튼튼하기는 하죠. 북아프리카에서 맡은 임무를 다한 처칠은 화력 부족으로 QF-75mm 포를 다는 개량을 거쳐 노르망디 상륙전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병전차라는 이름답게 독일의 해안 방어선을 돌파한 처칠은 내륙으로 거침없이 진격했는데요. 주로 독일군 보병과 돌격포를 상대로 싸운 처칠은 13대의 돌격포를 격파하고 230명의 포로를 잡았지만 11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라인강 넘어서까지 연합군과 함께한 처칠은 6.25 전쟁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호주군은 1956년까지 처칠을 운용했으며 아일랜드는 그중 4대를 받아 운용했습니다. 아일랜드가 받은 4대의 처칠 중 한 대는 1970년대까지도 문제없이 작동했죠. 여러 전장에서 활약한 처칠은 승무원들의 탑승 환경이 나쁘다는 걸 제외하면 전쟁 후반 영국을 겨니는 명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처칠은 다양한 파생형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처칠 크로커다일입니다. 악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파생형은 사거리만 200m에 달하는 화염 방사기를 탑재했는데요. 이 화염 방사기의 사거리가 이렇게 긴 이유는 무려 대공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국다운 발상이네요. 이런 무지막지한 걸 안 그래도 장갑이 튼튼해서 포탄을 수십 발 얻어맞아도 버티는 처칠에게 탑재했으니 독일군이 보기에는 악마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처칠 크로커다일은 연료통을 내장하는 게 아니라 밖에다 수레처럼 끌고 다녀서 유폭 걱정도 없었는데요. 이런 처칠 크로커다일의 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연료 밸브가 고장나서 화염이 멈추지 않자 헛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처칠 크로커다일은 아주 훌륭한 대화수단이라 벙커 속에서 농성하는 독일군을 상대로 큰 나무를 태워 화력을 과시하면 항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연합국조차 이건 너무 잔인한 무기라 여겼고 독일군도 산채로 불타 죽는 공포 때문에 처칠 크로커다일의 전차병을 생포하면 무조건 처형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처칠 크로커다일은 일본 상대로 쓰기 위해 250대 정도가 남겨졌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았고 6.25 전쟁에 이르러서는 화염 방사기를 떼고 다시 기관총을 달아서 썼습니다. 처칠 초기형은 공격력이 부족했지만 방어력 하나만큼은 무지막지했고 공격력까지 개선되자 영국군을 대표하는 전차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처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영국의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병이 따라잡을 정도로 느린 처칠 보병전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